그저 주야장천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니? 남보다 빨리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하지. 대학 시절 내가 좋아하던 교수님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정말 맞는 말씀이란 생각이 든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턱대고 투자하거나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관건은 승리할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다. 투자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고 손자병법은 말하고 있다. 손문은 먼저 승리한 다음 싸워라 라고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란 것이다.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단순하고도 탁월한 일갈이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이치를 깨닫는 데서 전략적 사고가 시작된다. 그러니 전략적 사고 없이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을 선택하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하버드를 대표하는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전략적 사고란 어떤 것인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거북이 토끼랑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거북은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거북은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줄을 잘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줄서기다. 노력과 재능보다 줄을 잘 서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이클 포터는 1979년에 어떻게 경쟁 요소들이 전략을 형성하는가라는 논문에 5가지 경쟁 요소를 처음 소개했는데 이 이론은 경영학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어떤 기업의 수익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이 없을수록 경쟁이 덜 치열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규 진입 위협을 보자. 진입 장벽이 없다면, 즉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노래방, 커피숍, 치킨집, 모바일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별다른 기술이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경쟁에 시달리고 돈을 좀 벌만 하면 새로운 진입자가 생겨서 수익을 깎는다. 기존 기업은 신규 진입자가 생기면 가격, 비용, 투자 측면에서 압박을 받게 된다. 미국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가 매장과 메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커피 소매업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을 보자.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치킨 게임을 펼쳐서 경쟁 기업을 많이 죽였다. 지금은 매출 이익률이 50%가 넘는다. 1,000원짜리 하나 팔면 50원 이익이다.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인 것이다. 그러니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독점 사업에 투자하라. 가장 가까이 있는 독점 사업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이다.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구매사의 교섭력을 봐야 한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누가 사나? 개인이 산다면 괜찮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든 상품을 대기업에 납품한다면, 즉 하청업체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하청업체를 두어서 납품 경쟁을 시키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는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로만 벌 수 있다. 경쟁 때문이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은 언제나 매출 이익률이 5%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만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면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처럼 기업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큰 경우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구매자가 갑인 경우다. 이렇게 보면 구매자가 대기업보다 일반 개인 소비자인 경우가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벌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급자의 교섭력을 살펴봐야 한다. 기업의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뿐이라면 당연히 높은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사는 경우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서만 살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급자의 교섭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상품의 대체 위협이다. 만약에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 하나뿐이라면 이 상품의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상품만 만드는 회사는 위험하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쟁사에서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또는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명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비디오 대여점의 경우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신기술과 혁신으로 상품이 사라질 위협에 처해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한다. 5가지 경쟁 요소를 분석해보면 어떤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증권업이 항공산업의 7배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투자 수익률로 보면 증권업만 한 게 없다. 한국에서도 금융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인의 재능이나 노력이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 5가지 요소에 따라 산업의 경쟁 강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산업에 투자해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신규 진입 위협을 결정짓는 것은 진입장벽이다. 진입장벽으로는 규모의 경제, 특허나 정부 규제, 자본금 규모, 선점 등이 있다. 규모의 경제는 대규모로 생산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을 말한다.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은 경쟁자가 진입하기 힘들다. 사업 자금이 크게 필요한 경우도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선점의 경우는 시장을 통째로 차지할 정도로 이미 어떤 기업이 선점해버리면 나중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지금의 주요성은 1996년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동양나이론으로 출발한 기업이다. 대학 때 교수님께 들은 얘기로는 당시 동양나이론은 국내 소비 예측량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지었는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른 기업이 그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했는가?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 빨리 망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 마이클 포터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분명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단 100배 나은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